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전업주부로 산지 이제 10년이 되어 가네요. 결혼해서 초반에는 남편과 같이 맞벌이 하다가 아이 둘 기르면서 그만두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우리 가족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맘 편히 사는 저도 사실 2년 전만 해도 고약한 시모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마음 편히 사는 이유는 남편의 도움으로 시가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기 때문이에요. 시댁과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음에도 올봄에 제 생일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생일이라며 용돈을 보냈더라고요. 연 끊기 전에 저의 생일에 전화 한 통 없으시고 그깟 생일이 대수냐라고 하시던 분이요. 그것도 남편을 통해 보낸 것도 아니고 어찌 알았는지 제 계좌로 보내놓고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연락이 왔는데 당신 생일이라고 용돈 붙이셨다는데?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네. 이거 받고 화 풀으라는 건가? 어머니는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가 봐. 이건 도로 돌려드릴게. 당신 혹시 내가 이거 돌려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당신한테 미안하지. 그래. 나도 당신한테 공연히 미안하네. 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연락 안 하고 사는가 싶어서. 나도 적당히 영 끊고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집착 심하고 사람 못 살게 구는지. 그래도 당신하고는 가족이잖아. 나는 상관없으니까 혹시 내 눈치 보느라 연락 안 하는 거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제 심정도 참 복잡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부지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모와 영 끊고 살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뜻대로 하라고 한 건데 남편 역시 자기 엄마에게 차갑게 굴더라고요. 처음에 절연한다 했을 때 저희 시모 가만히 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차단해서 저는 몰랐는데 남편을 엄청 닥달하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불쌍한 척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 무섭다는 홀시어머니시고 게다가 하나 있는 시누이도 어쩜 시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엄마가 혼자 계십니다. 외동딸인데다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장사하신 분이에요. 엄마가 겉모습은 정말 검소하고 꾸밀 줄을 모르셔서 그렇지 사실 시모에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희 엄마가 어디 시장 구석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부터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하셨더랬죠. 게다가 제가 남편보다 3살이 연상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처음 만났을 때도 저를 싫어하시는데 눈에 대놓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딱 첫마디 물어보신 게 뭐였냐면요. 그래, 아들이 좋다니까 내가 어쩌겠냐만. 너는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일은 계속할 생각이니? 네, 그래야죠. 아직 한창 일할 때인걸요. 결혼도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 대답을 듣고 그제야 얼굴이 조금 밝아지시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연하 남편을 잡아 편히 살려는 줄 아셨나 봐요. 아직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게 있다면 남편이랑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이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온전한 집에 보내고 싶다고 대놓고 저를 민망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조건만 놓고 보자면
제가 남편 집안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이 이렇다고 자랑하듯 말할 수는 없었으니 시어머니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친정이 자기네 집보다 형편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예단 비루하게 해올까 봐 걱정하시고 아들이 예물시계 좋은 거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더군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 시누이는 얼마나 얄미운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이 맞는 게 신우가 말을 엄청 못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 집이랑 가깝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종종 어머니가 신혼집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출근을 하던 때라 간혹 퇴근해서 오면 집 냉장고에 반찬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반찬이나 청소 같은 걸 챙겨주신 거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고마워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안방이나 제 옷방을 뒤지고 심지어 신발장까지 뒤져본 흔적이 있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시누이랑 같이 왔을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그런 것도 저는 못 본 척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랑 주말에 쉬고 있을 때도 갑자기 현관 비번 누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놀란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어머니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쉬는 날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다짜고짜 문 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설마 평소에 저 없을 때도 계속 이러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라. 엄마가 아들네 집 오는데 허락 받고 와야 하니? 너 결혼하더니 진짜 마누라만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니들 돈 버느라 바빠서 못 챙겨 먹겠다 싶어 반찬 해 나르는 거 생각도 안 하지? 우리 집에서 많이 먹지도 않아요. 둘 다 나가 있는 시간이 많은데 주말 빼고 뭘 얼마나 먹는다 그러세요? 저희가 필요한 거 아니면 앞으로는 갖다 주지도 마세요. 그리고 불쑥불쑥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저도 불편하지만 이 사람도 불편해요. 미리 연락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어머니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들 고생해서 키워봤자 소용없구먼. 이렇게 며느리한테 빼앗길 건 뭐 그리 공들여 키웠는지 모르겠구나.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너 집에 허락 받고 오마.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게 반응하시는 통에 남편도 답답해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임신하고 나서는 남편이 혹시 제가 시모나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아예 우리 집에 드나들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 점은 제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엄마와 동생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알던 사람이라 저한테 진작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 집은 내가 가자고 할 때 아니면 굳이 갈 필요 없어. 그리고 혹시 엄마나 동생이 전화해도 일한다고 하고 받지 마. 혹시 당신한테 무슨 얘기하면 꼭 나한테 말해주고. 알겠지? 아이, 걱정 마. 내가 당신보다 누나인데 설마 그런 거 하나 처신 못할까 걱정이야? 알아서 할게. 그런데 어쩔 때는 너무 밉게 말하는 신우 때문에 저도 한마디씩 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이좋은 남매도 아니었으면서 저에게 언니, 임신했다고 우리 오빠 아침에 밥 굶고 다니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할 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결혼 전에도 우리 남편 아침밥 못 먹고 다녔다는데요. 지금은 간단히라도 먹고 다니니까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꼭 한마디를 더 하는 게 우리 신우이였습니다. 내가 오빠 밥 챙겨주라니까 기분 나빠요? 지금 언니 그 기분이 우리 오빠 밥 굶고 다니는 거 안 우리 엄마랑 내 기분이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잘 챙기라고요. 네? 아가씨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장가간 오빠가 밥 굶고 다닐까 봐 그렇게 걱정되세요? 남편 챙기는 거 보면 친정에서 보고 배운 거 다 티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언니는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지? 우리 오빠보다 나이도 많지. 저도 나름 새언니 로망 같은 거 있었던 사람인데 언니 때문에 정말 다 파괴됐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곤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꼬이면 저런가 싶을 정도로 신우이는 저에게 얄밉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결혼할 때 도움 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항상 장남 며느리 둘이 운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는 바라기만 하면서 엄청 시모와 신우 둘 다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저에게 다정하고 늘 제 편이었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라 눈치가 빠른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신우가 뾰족한 말을 할라치면 늘 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곤 했어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 첫째랑 둘째 연년생으로 낳고 나서 저 산후조리비며 아이 육아며 도와주신 건 전부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뻔히 하시면서도 매번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한 번은 둘째 낳고 나서 산후조리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데서 산후조리하면 얼마나 든다니? 한 돈 100만 원 하니? 어머니 돈 100이라뇨. 좀 싼 데는 2주에 200 정도 하고요. 이런 곳은 거의 300 조금 넘어요. 비싸긴 해도 아이 낳고 2주간 몸 회복 못하면 평생 고생이니까 그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뭐? 그렇게나 비싸? 아, 그럼 그 돈은 우리 아들이 다 감당하는 거냐? 나는 그 정도로 비쌀 줄은 몰랐다. 아니, 대충 집에서 해도 되는 조리를 뭐 그리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 그래? 아들 돈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친정엄마가 조리비원비 다 보태주셨어요. 몸 망가지면 나중에 고생이라고요. 세상에. 아, 그 큰 돈을 차라리 남 주지 말고 나를 줬으면 내가 너를 조리해줬을 텐데 너무 아깝구나. 어? 아, 그 돈이면 좋은 거 매일 해먹이고도 남을 돈이잖니. 차라리 내가 조리해줄 걸 그랬나 봐. 며느리에게 도움 주는 거 미안해하기는커녕 그 돈을 아까워하면서 자기가 조리해줄 걸 그랬다는 말 하시는 거 들을 때는 저도 참 뜨악했습니다. 도저히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나저나 너희 친정엄마도 넉넉지도 않은 형편에 딸 도와준다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 엄마가 무슨 가게 하신댔지? 시장에서 이불집 하신댔니? 네. 이불집 20년 넘게 하셨어요. 그런 장사로 본인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참 걱정이구나. 아,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니라니? 너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네 엄마 보험 같은 거 단단히 들어둬라. 이러시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그 말에 대꾸도 안 했습니다. 대체 의식의 흐름이 어떻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본인도 남편을 사별하고 어렵게 사셨으면서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 계신 걸 무슨 커다란 흠인 줄 아신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당신도 생계를 위해 아직도 청소일 하시는 분이 이불 장사 오래 하신 우리 엄마를 왜 무시하시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툭 하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시댁을 항상 1순위로 생각해라. 친정에 가도 너무 오래 있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명절 당일에도 아침 먹고 치운 후 친정에 가려고 하면 점심 먹고 좀 이따 가라. 어차피 지금 친정 가봐야 우리 아들이 뭐 네 식구들 만날 일이 있니? 라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럴 때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한 소리하고 제 손을 이끌고 나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도 우리 보고 싶어서 어제부터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 잠도 잤으면 된 거지. 뭘 더 붙잡아요? 우리는 뭐 올 친척이나 있고요.
저희 애들 데리고 그만 갈게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 편 든다고 얼마나 분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신우도 거들면서 오빠,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장가 갔으면 더 잘해야지 왜 그전보다 못해? 엄마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우리보다 못한 집 며느리들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할 도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더군요. 아이 둘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 도움 한 번 받은 거 없어도 친정엄마가 가까이 산다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운 분일 줄만 아셨지 저 정도로 말을 막 하는 사람인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도 남들처럼 저는 꾸역꾸역 시가 식구들 얼굴은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 둘 낳고 너무 힘들어 직장을 관둘 때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아들 고생길 열렸다며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준 탓에 저는 맘 편히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집안에 우환이 닥친 게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뇌종양 진단을 받으시는 바람에 투병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자식이 저 하나니 당연히 제가 엄마 투병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병원 모시고 가는 거며 수수로 간병이며 저는 엄마를 위해 당연히 딸 노릇을 했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오후에는 학원을 다니고 퇴근해서 남편이 아이들 케어를 맡아줬기에 저도 마음 편히 엄마 투병을 도왔고요. 하지만 엄마가 2년 가까이 투병하면서 수술하고 항암하는 동안 암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병을 발견했을 때 이미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남은 여명이 몇 개월 뿐이라고 했었어요. 엄마도 본인 상태를 잘 아셨기에 힘든 와중에도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래 장사한 가게도 정리하고 살던 집과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혜진아, 엄마가 남은 시간은 굳이 힘들게 보내고 싶지가 않아. 너랑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추억 만들기도 짧은 시간인데 호스피스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거기 가면 통증도 조절해주고 죽는 준비를 잘하게 해준다는구나.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저도 엄마가 독한 약 때문에 고통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엄마의 죽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30년 넘게 산 오래된 주택은 처분을 원하지 않았고 엄마가 죽으면 깨끗하게 단장해서 전세를 주거나 저더러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이고 아빠와의 추억도 있는 곳이라서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신에 가게는 빨리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혈육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엄마가 노후 대비를 잘 해놓으셨고 빚은 없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요. 엄마 예금이랑 보험 정리하면서 대략 계산해보니 현금만 20억이 넘게 상속할 재산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남편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꼭 지켜서 더 많이 불리고 싶었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를 하자면 저희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진단받고 투병하신 지 2년 남짓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셔서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엄마 투병 돕는 동안 시모와 신우는 과연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참고 살던 저도 그때 시모와 신우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시나 우리 엄마에게 남편이 돈을 내줄까봐 노심초사하셨고요. 가끔 보는 신우이는 자기 오빠가 고생한다며 얄미운 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암은 말개 발견해도 오래 산다던데요?
그러다가 그동안 모은 돈 다 들어먹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요. 우리 오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오빠가 진짜 힘들겠어요. 언니는 일도 안 하는데 치료비까지 부담하려면요. 아가씨, 저희 친정엄마 보험 든든하게 들어놓으셨어요. 엄마가 아무렴 우리 사정 다 알면서 치료비 부담하라 그러시겠어요? 저희한테 기대는 분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제는 기분 나쁘네요. 엄마 때문에 예민해진 탓인지 저 역시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가 식구들은 제가 엄마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단 한 번도 위로를 해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장례식에 와서는 시어머니가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 엄마는 호상이다. 자식들 고생 많이 안 시키고 가셨으니 잘 돌아가신 거지. 안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시누이는 자기 엄마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럼 호상이지 호상. 우리 오빠 더 고생하기 전에 돌아가신 게 잘 된 거야. 본인도 더 고생 안 하고 가신 거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어머니, 아가씨, 호상이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호상이란 말은 말아주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호상이랍니다. 가뜩이나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암으로 70도 안 되어 돌아가신 엄마에게 호상이라니 그런 막말이 어디 있나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시모에게 따질 수도 없어서 참고 있었지만 정말 속이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지역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환도 넘쳤어요. 조문객들 중에 시의원도 있었고 어디 사회복지 관련 기관장도 있었고 시장 상인회니 뭐니 아무튼 빈소가 많이 붐볐습니다. 제 손님도 많았고 남편 손님도 꽤나 있었어요. 그거 보고 시어머니는 뭔가 의외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네 엄마 빈소가 썰렁할 줄 알았지 뭐냐? 아무도 없을까 봐 나라도 자리 채워주려고 온 건데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 뻔했구나. 친정엄마가 생전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가 봐. 화환도 많고 아까 보니 시의원 아무개도 왔다 갔다며? 저는 어머니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엄마 생전에 상속 문제 때문에 유언장이랑 세무관계 알아봐 주신 분이 지인이 조문을 오셨는데요. 오신 김에 엄마 재산 정리하는 문제를 잠깐 남편과 상의했어요. 그런데 약삭 빠른 시누이가 어느 틈에 옆으로 와서는 법무사 사무장님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나서 재산 상속인이 하는 걸 알아들었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시모 자리로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장사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물려받아봤자 얼마나 물려받겠나 하고 우습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모와 신우가 우리 엄마가 남긴 재산에 관심을 보이거나 말거나 솔직히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별을 준비했다고는 해도 부모님 보내드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돈 장례식에 와서 호상이라는 단어 꺼낼 때부터 저는 엄마 장례가 끝나면 억지로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시가 식구들을 멀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황당한 일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일어났으니 이걸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손님들이 뜸한 시간 상주 노릇하느라 힘들었던 남편과 저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신호와 시모가 저에게 와서는 황당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얘, 듣자니까 네 친정엄마가 너한테 상속해주는 재산이 꽤 되는가 보더라. 그게 사실이니? 아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긴 세월 동안 너희 집이 고만고만하게 사는 줄 알았지 뭐냐. 무남 동료나 다른 친척들 없으면 엄마 재산은 전부 너한테로 오는 거 맞지? 눈까지 반짝거리며 저에게 묻는 거 보고 참 사람이 어디까지 추할 수 있나 싶더군요. 자포자기한 기분으로 말해줬습니다. 네,
어머니는 모르셨죠? 저희 엄마 알부자셨거든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왜요? 저한테 오는 재산이 어머니가 궁금해하실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럼 한 5억 되는 거냐? 그게 아니면 10억?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잠자코 있었더니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신나셨더라고요. 어머, 그럼 20억? 설마 20억이니? 그 정도 되는 거야? 세상에, 완전 너 로또 맞았구나, 로또! 저는 어머니 말에 한숨을 쉬었고 그때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어머니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장모님 장례식 와서 로또라뇨. 그게 이 상황에서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왜 지금 궁금하세요? 제발 저 이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마시고 잠자코 있던가 아니면 집에 가세요. 아이고 참. 알겠다 알겠어. 우리 조용히 있다 갈 테니 걱정 말어. 근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모가 서로 마주 앉아서는 아주 웃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시누이가 어머니한테 신난 듯이 묻는 말이 뭐였냐면요. 엄마, 뭐래? 올케 언니 설마 떼부자 되는 거야? 나는 새삼 배신감 느낀다. 아니 돈도 많았으면서 어쩜 그동안 없는 척을 그렇게 했대? 근데 대체 얼마를 상속받는 거래? 글쎄다. 저것이 내가 자기 돈 탐내는 줄 알고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는데 10억이 넘는가 봐. 세상에 이게 웬일이라니? 응? 한 20억 되려나? 아니 그보다 많을 수도 있지. 그 돈이면 쟤네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주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진짜 엄마? 그럼 언니한테 우리도 좀 보태달라고 그러자. 그 많은 돈 몇 억 떼어준다고 티도 안 나겠네. 아싸, 나도 이제 독립 좀 해볼까? 얘는 너는 내일 모레면 37이 무슨 독립을 해. 독립이 아니라 시집갈 미천으로 써야지. 그럼 한 얼마 정도 달라 그럴까 엄마? 엄마는 2억, 나는 3억. 이렇게 달라면 되겠네. 그 정도 달라고 하면 오빠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 세연이 돈이 오빠 돈이나 다름없으니까 오빠한테 말해봐야겠다. 아무튼 그 돈 받으면 앞으로 엄마도 세연이한테 좀 느슨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차라리 안 들리게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둘이서 제가 상속받을 재산으로 나중에 뭘 할지 계획까지 세우는 거 들으면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만 저에게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옥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랑 동생이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재산 한 푼도 어머니 손에 들어가게 할 일은 없을 거야. 여보, 나 지금 저 두 사람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엄마 장례식에서 저런 대화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부탁인데 저 두 사람 가라고 해줘. 이 얘기는 엄마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나중에 어머니랑 아가씨가 내가 상속받은 재산 나눠달라고 강짜 부리면 나 정말 당신이랑 사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저 두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잖아. 내가 절대 당신한테 그런 말 못하게 할 거야. 당신은 손에 똥 묻힐 필요도 없어. 내가 앞으로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어.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건지 모를 노릇이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은 처리해야 했으니 한동안은 바빴어요. 엄마 장례 치르고 보험 문제 정리하고 상속 절차 마무리 짓느라 바빠서 저는 시댁에 간간히 연락 오는 거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우와 시모가 번갈아 전화를 해대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저는 뻔히 짐작이 가서 일부러 연락도 안 받은 겁니다. 하지만 조급한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한 달이 겨우 지났을 무렵 연락을 하시더니만
다짜고짜 할 말이 있다고 집에서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며느리에게 대체 무슨 급한 할 말이 있답니까?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아무래도 당신 어머니 내가 재산 상속받는 거 한몫 챙기려고 하시나 봐. 나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오늘 오시겠다네? 당신한테도 말했지만 오늘 오셔서 혹시 이상한 요구하시면 나 당신 어머니랑 동생하고 영 끊고 살 생각도 하고 있어. 어차피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그게 오늘인 것 같네. 그동안 내가 당신 어머니랑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도 많이 참고 살았다는 거 당신도 알지? 그래,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 마누라랑 내 식구가 먼저인 사람이야.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걱정 말고.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당신은 손에 똥 묻힐 필요 없다고. 남편이 저를 이해해 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신우는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제가 차를 내오기도 전에 본인들이 온 용건을 말하기 급급했습니다. 니들 좀 앉아봐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지혁이 엄마 너는 내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도무지 왜 연락을 안 받는 거니? 내가 오죽 답답하면 직접 찾아왔겠어. 어머니, 이 사람 이제 겨우 마음 추스르고 있는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대체 오늘 왜 오신 건데요? 저희 당분간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대체 아들이 되어가지고 엄마가 궁금한 게 있다는데 어쩜 그리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 됐으니 너는 빠져. 오늘은 내가 지혁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온 거다.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니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친정엄마 상속 문제는 다 정리한 거냐? 이제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네 신랑이랑 우리가 전부잖아. 내가 전에 말했지? 친정보다 시가가 우선이라고. 이제는 친정도 없으니 더더욱 네가 우리 식구들이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 상속받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다오. 나도 대충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말할 거 아니겠냐. 지금 제가 상속받은 엄마 재산 중에서 돈을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돌려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오늘 오신 게 저한테 돈 달라고 오신 거 맞는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뜨끔하는 표정이었고 신우가 대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언니,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굴어요? 아니 솔직히 그런 좋은 일 있으면 언니가 먼저 우리한테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우리 집 대출이며 안 좋은 사정 다 꿰고 있으면서 그렇게 모른 척하게 해요? 아무튼 오늘 우리도 큰맘 먹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언니, 우리는 많이는 안 바래요. 엄마 2억, 나 3억 정도 받으면 앞으로 아무 말 안 할게요. 무슨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나요? 어쩜 며느리에게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뇨. 대답할 것도 없이 다 나가라고 할 참이었는데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보다 못했는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두 사람 그만해요. 오늘 무슨 일로 보자 그러려나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체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못 들은 거로 할 테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너는 우리를 거들지는 못할 망정 왜 방해를 하고 그래? 너는 도움 안 줄 거면 빠져. 내 오늘 지역애미랑 단판 짓고 갈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더 이상 이 사람 미안해서 얼굴 보기 힘들고 어머니도 포기 안 하고 집사람 괴롭힐 것 같으니까 바로 결론 내려줄게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오늘 어머니 오신다길래 이미 얘기 끝마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거 예상하고 있었고 집사람도 더 이상 저랑 살기 힘들답니다. 이혼하고 제가 이 사람 앞으로 편하게 살게 할 거니까 두 사람 다 그만하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설마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반응은 예상을 못했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들이 있는데 이혼이라니.
나랑 엄마가 절반 떼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가족끼리 어려운 거 돕고 사는 게 뭐 어떻다고 오빠가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가족이라니. 너 말 똑바로 해. 너는 그동안 우리 집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우리 애들한테 뭐 용돈 5만 원이라도 줘봤냐고? 가족 좋아하네. 이게 무슨 가족이야? 이 사람 나 없어도 먹고 살 만한 돈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혼해주고 그냥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 그런데 신우이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 건지 또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이혼하면 오빠는 맨몸으로 나오는 거야? 협의 이혼해도 재산은 나눠야지, 안 그래? 그럼 시언니랑 정확히 재산 반반 분할하면 되겠네. 좋아, 그럼 오빠 재산 챙겨서 이혼하던가. 근데 너 그거 알지? 이혼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니라는 거. 나는 그거 알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상속받은 재산은 전적으로 다 집사람한테만 권리가 있는 거니까 다들 착각 좀 그만해. 그러자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힐 필요 없다는 말이 뭔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더니만 어머 얘, 어쨌든 재산 분할인지 뭐가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럼 절대 이혼은 안 될 말이다. 이혼은 안 될 말이야. 애들이 둘인데 둘 다 아비 없이 크게 할 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그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이혼 서류에 어머니 도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러는 거 나는 더 이상 꼴 보기 싫고요. 이 사람 제 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이혼할 거니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오빠, 우리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오빠는 엄마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불효가 어딨어. 이혼은 절대 안 돼. 나도 반대야. 그럼 다시는 우리한테 와서 돈 내놓으란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후로 나 이 사람 우리 집 가는 거 못하게 할 겁니다.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런 일 우리 집사람 앞에서 또 보게 하면 저 그때는 앞뒤 잴 거 없이 이 사람 애들하고 편하게 살라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예요. 너 지금 이 엄마를 협박하는 거냐? 뭐 우리랑 연이라도 끊고 살겠다 이거니? 그렇게 해서 내 마누라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어머니 아들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시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남편은 생각보다 강하게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자기 뜻을 피력했습니다. 시어미는 충격을 살짝 먹은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며느리 편을 들던 아들이긴 해도 할 도리 다하는 든든한 장남이니 얼마나 믿고 계셨겠어요. 신우이는 남편이 영 끊고 살겠다는 거 듣고 오빠와 더 싸울 기세였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말리더라고요. 이제 너도 그만해라. 일단 오늘은 우리가 돌아가마. 내 자식 입에서 이혼 소리까지 나온 마당에 내가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니? 오늘은 돌아갈 테니 너희도 생각을 다시 해봐. 당분간 니들 말대로 먼저 연락은 안 할 테니 그리 알고. 엄마, 정말 이대로 가려고? 오늘 결판을 내기로 한 거잖아. 난 이대로 못 가. 이혼이고 뭐고 어쨌든 오빠 몫은 챙겨달라 그래. 그만해라. 어? 네 오빠 정말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장 따라 나와. 돌아가자. 신우이는 눈치도 없고 철도 없고 그 나이 먹도록 시집 못 가고 엄마랑 사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하겠다는 강력한 강수를 둔 덕분에 시어머니는 일단 신우와 후퇴하셨습니다. 그 난리를 겪은 후 시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한동안 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나 싶었는데 정말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도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죠. 저에게 아무 연락도 없는 동안 남편은 꽤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 덕에 저는 편해지긴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한 저는 남편에게 제 의사를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와는 앞으로 보고 살 자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 재산으로 김칫국 마시는 두 사람과 잘 지낼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제 말뜻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시어머니가 신호 없이 혼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풀 꺾인 기세였는데 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하길래 제가 일단 말렸어요. 앞으로 보고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 입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대뜸 불쌍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너한테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하라는 말은 안 할 거고 정 싫다면 우리 집에 안 와도 좋다. 대신에 우리 좀 도와줘. 지난번에 얘기한 거 생각은 좀 해본 거니? 몇 달 동안 내가 시간 줬잖아. 오늘은 나만 왔으니까 천천히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남편과 저는 마주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일으키려는 거 막아선 저는 지금이야말로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하신 말이나 오늘이나 돈 내놓으란 말은 매한가지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협박하신 거고 이번에는 부탁하시는 척 하시는 거지만 공짜 돈 얻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 친정엄마 재산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하고도 나눌 생각도 없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문 열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저 앞으로는 시가에 안 갈 거니까요. 그나마 아들 보고 사시려면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할 말을 했고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다시는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고 하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너무 애매하게 해서 저를 우습게 본 것 같다길래 저는 앞으로 제가 절연하고 사는 거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2년째 시댁과 안 보고 살고 있어요. 막상 처음에 명절이나 어버이날을 그냥 넘길 때 기분이 이상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남편도 제 편이라 자기 엄마를 비롯 여동생도 잘 안 보고 살아요. 아마 연락은 가끔 주고받는 것 같긴 합니다. 가끔 밖에서 만나고 명절 생신 때는 용돈만 보내드리는 정도로요. 하지만 절연한 이후로 저에게 자기 집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남편에게도 맡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왕래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지내봤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저를 뜯어먹을 생각만 할 게 뻔하다 싶어서요. 하지만 가족이라도 남편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려고요. 남편한테는 부모고 가족이니 그냥 가겠다 하면 큰 마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시댁과 연 끊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가 정답은 아닐 테니 여러 의견을 듣고 싶네요. 굳이 내 마음 상해가면서 나 힘들게 하는 가족 얼굴 보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긴 합니다. 그럼 아직 진행 중인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사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분들의 가정은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